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 봅시다. 산유화라고 하는 김소월님의 작품이죠. 우리가 흔히 소월시라고 부를 만큼 이 김소월의 시는 중요도가 높죠. 김소월의 시가 나오면 일단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건 이 사람의 키워드가 있어. 우리 왜 윤동주는 자아성찰, 그치? 이육사는 저항시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 정지용 모더니즘 이미지즘. 뭐가 키워드가? 애상적 또 여성적 그것도 포함. 이건 다 포함하는 말이야. 전통서적이에요. 전통을 시로서 표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소월 시인은요. 근데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전통이 있잖아. 첫 번째 형식적 전통이라는 것과 두 번째 내용적 전통이라는 것이 있을 거야. 어떤 스타일로 무엇을 노래하는지가 바로 시의 내용이라고 쳤을 때 형식과 전통의 두 가지 요소를 따져보자면 기본적으로 형식적 요소라고 하는 건 인요조 같은 것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지. 몇 음보? 3음보. 오케이? 7, 5조의 3음보 같은 녀석들. 3음보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민요 가락이지, 그치? 우리 전통 가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를 보면 김소월 시는 상당수가 이렇게 일정한 음보를 지키고 있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음보 속에서 뭘 표현한다? 우리 전통서정의 핵심이 뭘까? 물론 되게 많이 있지만 시에서 많이 보는 전통서정이라고 하면 아마 아까 누군가 애상이라고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의 정서 혹은 애상적, 뭔가 영웅이 나와서 드래곤을 물리치는 그런 느낌은 절대 아니잖아. 우리 전통은 뭔가 차분하고 다소곳한 여인적 느낌이 나타난 다음에 어쩔 수 없군요 하 이런 느낌이 나타나는 게 전통서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치? 이 전통서정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일단 작품을 먼저 분석해 놓고 연관 작품이랑 나머지 작품들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바로 갑시다. 제목이 산유화예요. 산, 왜 산자잖아, 그치? 유는 무슨 유? 있을 유자, 화는 뭐? 꽃. 산에는 꽃이 있네 라는 얘기지? 1년을 어떻게 시작했어? 산에는 꽃피네부터 시작해보잖아, 그치? 자, 1년부터 가볼게. 시가 조금 어려워. 이게 관조적이고 굉장히 관념적이고 성찰적이지라서 시가 한 방에 이해되진 않을 거야. 자, 산이라는 공간이 있어. 이 산에는 꽃이 피는 공간이야. 중심 소재 꽃 나왔고요. 여기까지는 뭐 딱히 뭐가 없습니다. 그쵸? 그런데 꽃이 피고 나서는 가을, 봄, 여름 없이라고 됐어. 이 꽃은 어떻게 피어나냐면 가을, 봄, 여름 없이. 자, 여기서 이 가을 시어 잘 보셔야 돼요. 가을은 고잉이 아닙니다. 가버릴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가을이라는 시어를 시적 허용을 통해서 배치를 해놨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우리나라의 사계절 수서는 기본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 근데 그 가을을 맨 앞으로는 왜 뺐을까? 뭘 만들어내기 위해서? 리듬감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조절을 하는 거겠지. 감자 비시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갈법 여름에서는 뭐예요? 시적 허용이라는 단어를 찝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잡서에 써져 있을까? 여기 써져 있네. 여러분 잡서 보시면 오른쪽 아래에 갈봄 여름 없이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가을은 가을을 줄여 표현한 것이에요. 봄 여름 가을 없이가 아니라 가을 봄 여름 없이로 표현해서 시적 단결성과 운율성을 획득하고 있다는 말 보이십니까? 오케이. 부드러운 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운율을 형성해내기 위해서다 라고 예측할 수 있고요. 어쨌든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는 거지. 꽃은 뭐 한다고요? 계속해서 피어난다는 얘기죠. 오케이? 피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몇 음보? 3음보. 근데 이걸 3음보라고 말하면, 그냥 3음보라고 말하면 이건 전통시잖아. 이 작품은 무슨 시야? 현대시야. 현대시에서는 뭘 통해서 리듬감을 만들어? 반복을 통해서 리듬감을 만들지. 그 반복은 첫 번째, 꽃이라는 시어가 반복되고 있었고요. 두 번째, 네라고 하는 거 어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지. 어미는 반복 요소, 운율 요소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냥 산에 꽃이 핀대요. 1년은 그게 답니다. 근데 2년 가봅시다. 산에 피는 꽃은
지금 이것도 행의 배치를 이렇게 바꾸는 거 보이시지? 전통 리듬 율격을 이렇게 현대적으로 변형함으로 볼 수 있어. 일본적으로 우리가 삼보라고 하면 딴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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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 근데 얘는 이걸 행별로 찢어놓기도 하고 앞에서는 어떻게 써니?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이렇게 했었잖아. 여기서는 산에 피는 꽃은 이렇게 배치를 했지. 행의 조절을 통해서 현대시적 문율감을 살려내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건 중요한 멘트가 아니고 피는 꽃은 진짜 중요한 말이지. 저만치 아마 학교에서 배웠을 때 되게 중요하다고 배웠을 거야, 그렇지? 저만치 어떻게 혼자서 피어 있는 거야. 시험도 중요해졌잖아. 꽃이 있어. 근데 저만치에서 혼자서 피어 있는 거야. 물론 혼자서는 고독한 존재라는 걸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 저만치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저만치는 저 멀리라는 느낌이잖아.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야? 이걸 A라고 표현할게. 이 작품을 말하고 있는 화자와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됐어? 이란 뜻이 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이렇게 설명해도 가능해. 화자는 그냥 약간 뭐랄까 부감하는 느낌으로 멀리서 쳐다보고 있을 때 꽃들이 얘는 여기, 얘는 여기, 얘는 여기 펼쳐져 있는 거야. 그러면 꽃들 사이에 거리가 될 수 있는 거지. 뭐가 맞겠니? 둘 다 맞지, 그렇지. 뭐가 맞는 건 아니야. 의도적으로 이런 시어를 사용한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저만치라는 단어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혼자서가 아주 강력한 힘을 얻게 되지. 뭐예요? 고독인데 그냥 고독도 아니야. 원래 모든 존재는 다 떨어져 있는 거라는 거잖아. 오케이? 근원적 그걸 말하는 거겠구나. 되셨죠? 그래서 저만치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거리감을 가지고 근원적 고독을 뽑아낼 수 있는 거야. 됐지? 됐어? 그런데 자 해석이 하나 더 드러날 거야. 얘들 잘 봐. 요 두 개를 또 묶어볼게. 이 두 개는 결론적으로 선생님이 거리라고 뜻을 잡아들인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아예 거리가 아니라 다른 언어로 표현을 해보자면 저만치는 저런 방식으로 저렇게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건 C 편의상 C라고 할게. 저렇게 라는 의미로 오케이? 해석을 하자면 저렇게라고 말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그 자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냥 피어 있는 거야. 뭐 별다른 해석을 달지 않고 그냥 저 모양으로 피어 있고 이렇게 해서 되는 거죠. 그쵸? 오케이? 그냥 말 그대로 꽃이 피어 있습니다. 너무 쓸데없이 말에는 의미를 담아내지 말자 라고 해석하자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냥 저렇게 피어 있네. 산에는 꽃이 있어. 그 꽃은 그냥 저렇게 피어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지. 뭐가 마음에 드세요? A가 마음에 듭니까? B가 마음에 듭니까? C가 마음에 듭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 거는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요. 아시겠죠? 선생님이 개인적으로는 A, B에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된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치? 모든 존재는 근원적으로 고독한 존재잖아. 그치? 선생님이 동훈이를 엮여도 만약에 선생님이 내일 모레 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그럼 동훈이는 놀라기도 하겠지만 눈물까지는 안 흘릴 것 같은데 아니야, 눈물 흘려줄 거냐? 오케이, 흘려줘. 아무튼 간에 모든 존재는 그럴 수밖에 없어. 상대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부모님도 불가능해. 그치? 그 존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요즘 관심을 가지는지는 부모조차 알기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존재는 다 근원적으로 고독한 법이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평생의 반려자 찾기가 그렇게 힘든 거야. 뜻맞는 애인 찾기가 그렇게 힘든 거고요.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지. 뭐 어쨌든 간에 꽃들은 이렇게 혼자 피어 있습니다. 되셨죠? 자, 3년으로 가볼게. 그래서 3년에서 이런 말을 하죠.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라고 돼 있지. 이번에는 똑같이 산이 있어. 뭐야 이거? 여기서는 새가 나왔지. 이번엔 새도 동그라미 맞춰볼게. 새는 우는 존재야. 그렇죠? 똑같이 산에는 또 새도 있어. 근데 여기서 운다라고 하는,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새만 했지만 선생님이 앞에 요 단어도 써줬어야 되는데 작은 새였지? 오케이? 그럼 이 작은 새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미지를 뽑아보자 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그냥 운다를 집어넣어봐. 되게 편안하게 그냥 넣어봐. 왜 울까? 슬퍼서 우는 걸 볼 수 있잖아. 그치? 오케이? 근데 그냥 우는 걸 수도 있어. 알게 모임. 중요한 건 울고 있다. 감정
2배 소재가 된 새가 등장하여 뭔가 고독이라는 얘기를 앞에서 말한 거잖아요. 그치? 모든 존재, 여기서 말하는 꽃이라고 하는 건 어떤 존재 그 자체를 말하는 거야. 이 존재들은 다 근원적으로 서로 따로따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그걸 보고 있는 새가 울고 있다고 말한 거잖아. 고독을 보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지. 됐지? 그리고 그런 고독에 아파하는 모습은 단순히 새가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아파하는 걸까? 화자. 오케이? 화자의 정서를 표출했기 때문에 이거를 감정이입이라고도 부를 수는 있겠지. 되셨지? 그 작은 새는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근데 이 새는 꽃이 좋아. 그래서 산에 사노라. 내가 말했지. 참고로 내는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리듬감을 만들어내기 위한 장치겠죠. 그래서 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봐봐. 꽃들은 근원적인 고독을 보여주지만 그 꽃을 좋아하는 새는 뭔가 사랑하는 마음, 애달픈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겠지. 요런 분위기 자체가 뭐인 거야? 애상적 분위기인 거잖아. 누군가는 하염없이 하늘을 꿈꾸고 그런 하늘을 꿈꾸는 누군가 옆에서 마냥 좋아하는데 표는 못 내고 그런 느낌이잖아. 전통적인 거. 자, 그래서 이렇게 3년에서 얘기를 한 다음에 4연 넘어갑시다. 산에는 꽃이네. 산에는 꽃이 지네야. 자, 세모 칠게. 왜냐면 이거 다른 꽃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물론. 하지만 이 두 개의 대응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이는 꽃이 폈지, 이 꽃이 졌지. 꽃이 진다는 얘기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주가 없어지는 거잖아. 자, 참고로 1년과 4년은 무슨 상관? 높아심이 묻는다. 수미상관의 표가 4가지를 푸세요. 설마 이걸 틀리진 않겠지. 수미상관의 4가지 효과. 1번 안정감, 구조적 안정감이라고 부르지. 또 뭐 벌써 끝났어? 아니 반복이잖아. 응, 운율 형성하고 반복했으니까. 반복은 운율련도 만들지만 반복은 뭘 만들어? 강조의 효과도 만들지. 마지막 뭔가 더 남을 것 같은, 남아있는 것 같은 여운도 형성하지. 중요하지? 수미상관 당연한 거니까 넘어가자. 이 정도로 피고를 넘어갈게. 이런 수미상관의 효과를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꽃이 피는 모습과 꽃이 지는 모습을 대비시켰어. 갈법 열람식은 똑같은 거니까 그냥 똑같이 갈게. 이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중심이 되는 이야기는 꽃이 피었는데 근원적 고독감 속에 있었고 결국 어느 순간에 꽃이 져버리고 만 거지. 그럼 이 꽃을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자. 꽃을 존재라고 불러. 어떤 존재가 있어. 존재가 생성했지. 오케이? 하지만 그 모든 존재들은 언제가 뭐하기 마련이야? 소멸하게 마련이지. 즉 존재의 생성과 소멸을 통해서 바라본 그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 고독감을 시로 표현한 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 완벽하게 이해가 됐을까? 이게 지금 무슨 말 하는 건지? 근데 니들이 이런 정도의 근원적 고독감을 가져봤다면 지금 되게 뭐랄까 거꾸로 말하면 위험한 거라서 이거는 그냥 추상적으로만 이해를 해보자. 산다는 게 그런 거거든. 근본적으로 혼자야.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모든 존재라는 것은 언젠가 어떻게 해서 태어나. 그리고 그냥 살아가. 근데 어떻게 살아가? 고독하게 살아가. 근데 그런 모든 존재들은 이렇게 연관 있는 세상에서 뭐 새라든가 이런 다른 존재들과 연관성을 맺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다가 언젠가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법이지라고 말한 거야. 오케이? 모든 존재는 생성하고 소멸한다. 그런데 그걸 보고 너무 슬퍼서 못 살겠어요. 이것이야말로 모든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라고만 말하고 있지. 지금 여기서 정서가 나타나서 화자가 나타나서 야 이건 이런 거잖아. 저건 저런 거잖아 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야. 그치? 우리는 이런 태도를 뭐라고 하죠? 관조적 태도라고 부르지.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포인트로는 이 정한치라는 단어의 해석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온다. 오케이? 두 번째 문제로는 요거랑 유사한 태도를 가진 시를 찾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이야. 관조적 태도. 알겠지? 관조가 무슨 뜻이라고요? 대상이 깊이 있게 관여하지 않고 한 발짝 멀리서 바라보는 태도로 임하는 것을 관조적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참고로 그 관조적 태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뚜렷하게 보이는 선택 방법이, 그걸 표출하기 위한 방법이 뭐뭐하네 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 거야. 의도적으로 내를 반복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야, 아마 아파. 도훈이가. 야, 아파? 너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대상에 대한 관심이야. 그치? 근데 내가 이 사람에게 관심이 없으면 쓰러졌네? 피나네? 이러고 있는 거잖아. 한 발짝 멀리 떨어진 거잖아. 그치? 의도적으로 거리를 조절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전제의 근원적인 고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시였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자, 밑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풍계만 볼게요. 그리고 이거 빼먹었네, 얘들아. 빼먹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1년부터 4년까지는 결론적으로 어떤 존재가 생성하고 소멸하는 과정을 봤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가을, 봄,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도 봤잖아.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항상 어떻게 되는 법이야? 순환하는 법이지. 그럼 존재가 항상 어떤 꽃이 한 포기가 폈으면은 지고 나면 그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야, 지속가상에서. 아니지, 또 다른 꽃이 피어나고 또 다른 꽃이 지울 뿐이지, 그치?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잖아. 우리 인간들은 지금 이렇게 다양한 목숨들이 있는데 우리의 목숨도 전 우주의 역사를 가지고 보면 아직 딱 하는 시간도 안 지난 거야. 우리의 목숨들은 태어나고 지나가는 시간, 그치?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습서 오른쪽 아랫부분에 괄호 열고 1년의 피내를 진해로 바꾸어, 됐지? 이 부분 잠깐 읽어볼게. 피내를 진해로 바꾸어 동일하게 반복함으로써 생성과 소멸이라는 자연의 순환을 강조하며 형태적으로 안정감을 형성하고 있다. 됐냐? 요 말을 하고 있었네요. 생성과 소멸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의 특성이 1년과 4년에서 수미상관의 형태로 나타남으로써 안정감을 확보하게 됐고 어떤 순환 관계를 보여주는 형태적 의미가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한다는 얘기지. 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봤고요. 자, 밑에 봅시다. 작품기관이요. 성격 봅시다. 민요적이고 전통적이고 관조적이야. 모르는 말 없겠지, 이제. 오케이? 특히 이 관조적이라는 시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관조적 의미를 혹은 관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작품 찾기 문제가 자주 나와. 주제가 뭐였어? 그래서 존재의 근원적 고독화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지? 모든 존재는 근원적으로 고독해. 그리고 이것을 관통하는 대자연의 섭리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뒤는 좀 사족이라고 봐요, 난 개인적으로. 이 작품의 주제는 존재의 근원적 고독이야, 그냥. 자, 특징 갑시다. 1년과 4년이 대응한다. 다른 말로 무슨 상관? 수미상관. 다음, 뭐뭐하네라고 하는 어미의 반복을 통해서 가구대 효과를 얻었다. 일정한 리듬감을 확보하는 거 맞지? 그런데 하나 더, 거기에 감정의 절제도 보여준다. 이 감정의 절제를 선생님이 어떤 단어로 표현했던 거야? 관조라는 말로 표현했던 거지. 체크되시죠? 세 번째, 삼음보를 여러 행에 별쳐 대열하거나 한 행에 배열했어. 무슨 소리야? 선생님이 아까 이거 지워버렸네? 요렇게 한 적도 있었고 요렇게 한 적도 있었고 세 개의 음보 단위를 현대시 잡게 여러 가지로 변칙적으로 배열했다는 얘기지. 되셨죠? 그래서 김소월 씨 여기까지 봤습니다. 됐나요? 뭐 오른쪽에 수능 살펴보기 보면 김소월 씨가 얼마나 많이 사령받는지가 나와 있을 거예요. 나중에 기출문제집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본문 핵심 정리해. 그럼 이 작품에서 산은 뭐고 꽃은 뭐고 새는 뭐냐라는 말들이 나와 있을 거야. 다 확인했었잖아, 선생님이랑. 그치? 산은 그냥 자연이야. 맞아? 우리의 공간이고. 두 번째, 꽃은요? 고독한 존재이며 생성하고 소멸하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대표하는 표현인 거지. 특정한 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세 번째, 새는 꽃이 좋아서 산에 사는 존재로 화자의 외로움이 이입된, 왜 이입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이제 알죠? 우리는 요거 감정이 이렇게 이입된 소재다라는 거 잡혀 있을 겁니다. 또 저만치라는 시어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여기도 저만치의 뜻을 두 개로 풀어주신 거야. 됐지? 자, 읽어볼까요? 1번, 저만한 거리를 두고. 거리감이라는 단어야. 선생님이 여기서 A, B로 빨간색으로 묶어드린 그겁니다. 그죠? 이 경우 꽃은 자연을 대변하는 대상으로 거리는 화자와 꽃 사이의 거리 또는 꽃과 꽃 사이의 거리로 볼 수 있으며, 맞지? 꽃이 인간 세계와 거리를 두고 외롭게 피어있다 등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저만치라는 단어 하나에 이 존재의 근원적 고독을 담아낸 이 시인은 진짜 천재적인 시인인 거 맞는 거지, 그치? 이 단어 하나에 되게 많은 단어를 의미를 담아냈잖아요, 그죠? 역시 시인입니다. 주제의 차이는 있지만 대상 간의 거리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어쨌든 이 모든 해석들은 근원적 고독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해석한다는 거야. 됐어? 거리감, 그래서 근원적 고독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거를 그냥 저만치를 저 땅 모양으로 저런 식으로 저렇게
오케이, 저런 모습으로 해석해버리면 그냥 꽃이 피어 있는 거지 뭐. 이 세상 모든 꽃들은 피어나고 지는 게 마련이야. 모든 존재는 생성하고 소멸하는 법이지. 우리 자연도 그렇고 우리 인간도 그런 거야. 라는 내용이 되어버리는 시도 될 수 있다. 고독을 말한 적이 없음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되셨죠?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작품 봤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뒤에 학습활동 넘어갑니다. 1번부터 1번 문제 운율 형성 요소 찾으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 왜 찾아야 되는 거겠니? 이 작품이 전통 서정으로서 비형식적 요소도 중요하기 때문일 거야. 가자. 답이 다 써져 있잖아. 1년과 사연의 변형된 수미상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걸 이런 말로도 표현했네요. 통사 구조의 반복. 둘 다 중요한 말들이야. 체크 잘해라. 변형된 수미상관 구조. 참고로 수미상관은 완벽하게 동일한 걸 말하는데 우리가 봤던 부분은 꽃이 피내가 꽃이 진으로 바뀌어 있었지. 그래서 이걸 반복과 변주라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참고로. 혹은 변형된 수미상관이라고도 하고요. 혹은 통사구조의 반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 물론 식구의 반복도 너무 많이 보였고요. 어미의 반복도 있었고요. 사문보의 반복도 있었습니다. 지금 벌써 순식간에 5개 나왔어. 이 작품의 오늘 형성 요소 찾아봐. 수미상관, 통사구조의 반복, 시어와 식구의 반복, 종결어미의 반복, 사문보의 반복. 5개 벌써 나왔잖아. 그치? 딱딱딱 정리해놓자. 시상전개는 다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들이 결론적으로는 뭘 말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다? 순환하는 자연으로 볼 수 있다는 것만 조심해 주자고요. 꽃이 피고 살다가 지고 졌으면 또 사는 꽃이 가을, 봄, 여름이 되면 피겠지. 됐죠? 자, 그래서 시상전개 확인됐고요. 3번 내용과 형식의 관계를 한번 따져보제. 참고로 이 작품은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얘기하자는 거야. 이 두 개를 그래서 좀 써드리고. 자, 종결함의 반복을 통해서 연상되는 화제의 태도를 확인해볼게요. 뭐뭐하네는 단순한 서술의 뜻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종결함이야. 이 종결함을 사용할 경우 화자의 정선한 태도가 배제돼. 그냥 아까 말씀드렸잖아. 피 흘리네, 쓰러졌네, 이거였잖아, 그치? 내 감정은 들어가지 않아.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감정의 절제, 혹은 또 다른 말로 관조라고 한다. 키워드 외워놓자, 그치? 두 번째, 행의 배열을 이렇게 바꾸면 어때?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피했네. 이렇게 해놓으면 봐봐. 산에와처럼 공간을 띄워놓으면 자연이 시각적으로 거리감이 형성화돼서 거리감이 강조되는 것이야. 그치? 근데 이렇게 붙여놓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리감이 좀 덜 느껴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세 번째, 이 시의 다양한 해석 가운데 하나의 드라마 보이냐? 지금 교과서에서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아까 물어봤었지. A가 맞아, B가 맞아. 아니야. 둘 다 맞을 수 있다고 했었지. 해석의 다양성이 아직도 존재하는 작품입니다. 그러다 보니 특정한 해석을 주면서 이거랑 비교하는 문제를 낼 수 있을 거야. 산유화에는 자연의 생성과 소멸이 있어 반복하는 순환전 질서가 있다고 해석해보자는 얘기지. 그러면 이거를 빙글빙글 도는 개념으로 판단해보자는 얘기일 거야. 그치? 자, 그러면 답을 보세요. 일련과 서연은 피뇌와 진뇌의 차이만 있을 뿐 나머지 19의 통사구조는 동일하게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미상관은 구조적 안정감이라고 했어. 아까 얘기했었지. 빙글빙글 도는 느낌. 그래서 꽃이 피고 지는 존재의 생성과 소멸의 순환적 질서를 드러내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와 있군요. 되셨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산유화라는 작품 다 봤습니다. 굿! 시 한 작품만 더 보면 되니까 살려줘? 살려드려? 쉬었다가? 알았어. 자, 산유화는 잠시 후에 봅시다. 산유화는 잠시 후에. 나머지 거.